그렇지만 상장 초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암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점인 1180원을 찍고 이렇게 3배 정도 올랐는데 그 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는 걸린 모습이더라. 안녕하십니까. 신뢰도 높은 방송, 정직한 방송, 펀드매니저 문견의 주식구견인 TV입니다. 네, 오늘은 흑백 상장사에서 이 쿠콘이라는 종목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3,656억 원입니다. 매출액 보시면은 꾸준하고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단기 순이익도 가시적으로 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인프라 투자 비용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꾸준하게 나온다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재무적인 부분이나 BPS 등등 나쁠 거 하나도 없는 괜찮은 기업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시가총액도 높기 때문에 적당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유지분 역시도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쿠코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수요 확대에 대응해가지고 외부 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표준화하는 API 형태의 데이터 중개 플랫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플랫폼 업체 중에 어느 정도 선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죠. 보시면 크게 데이터와 이렇게 페이먼트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실 수가 있다. 이런 계좌 인증, 이런 것들, ARS 인증, 이런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접근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상용화에다가 어느 정도의 인지도도 있겠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나쁘지가 않아요. 데이터 서비스 한번 보시면은 금융, 공공, 의료, 유통, 통신,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환영을 되는 이런 개인정보가 있는 거고, 페이먼트 서비스에서도 금융 VAN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AN, 요거는 뭐 카드 결제 이런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개인정보 API,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이런 것들은 개인의 자산, 금융, 실물, 건강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정제해가지고 비대면 금융 서비스 구현에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쿠코는 플랫폼형 API를 제공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활성화에 기대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를 한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효용성이 훨씬 더 높고 차후에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뭐 공공 마이데이터 이런 것도 있고요. 대출 한도 및 금리 조회, 그 다음에 뭐 소유자 검증, 차량 정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기관이 뭐 우리은행, 수협, 은행들 대부분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의 굵직굵직한 회사들이더라. 그러면은 향후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유지보수 비용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겠죠. 기업정보 API 이런 것들 뭐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그죠? 개인에서 기업으로만 바뀌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간편결제 API 이 부분이 좀 좋겠죠. 그죠? ARS 인증 제로페이 오늘의 상한가는 이 제로페이 때문에 올라갔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코나아이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화폐 관련 테마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흑백 상장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 회사가 적정 주가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만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한결 나은 선택지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뒤쪽 차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매출 실적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19기 여기 대략적으로 730억 정도가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1분기가 벌써 173억이 되었다라는 거는 여기 나누기 4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8 48에 32 이렇게 되는 거니까 18 얼마 정도 나와야 되는데 1분기에 조금 적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역화폐라는 특수성에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 대통령 선거가 2분기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3분기부터 반영되는 수치는 조금 바뀔 수가 있겠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적정 주가가 만약에 정해진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주가보다는 한 단계 높게 밸류를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간단한 재무 분석은 이렇게 했고요. 차트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폰 차트 분석을 한번 보면은, 와, 연달아서 이틀 동안 엄청난 급등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22,500원 정도에서 35,750원까지 거의 뭐 50% 정도의 수익이 단기간에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상장 초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암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점인 1,180원을 찍고 이렇게 3배 정도 올라왔는데 그 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는 걸린 모습이더라. 상장 초기랑 비교를 하면 엄청나겠죠. 그죠? 2021 2021년에 상장을 했을 때 그때는 9만 원을 찍고
97,000원 고점까지 찍은 다음에 이렇게 거의 마이너스 90% 이상 폭락을 하고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다. 그죠? 그럼 아직까지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여기 3분의 2도 올라오지 못하고 한 30% 정도 올라왔다라고 봐도 있죠. 한 33% 정도. 그러면 사실상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인 분석은 가능성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저평가이냐 고평가이냐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공모 시작을 했을 때 따상으로 시작했다가 기대감을 갖고 원래의 가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마이데이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접했던 대출금리 조회 이런 것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거는 23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3년도부터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렇게 올라갔다. 제가 재무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초반에 매출액이 비슷하게 현재와 똑같이 났지만 영업이익이 다른 이유는 초반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그 플랫폼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동일한 것들을 갖다가 진행하면서 사용하는 곳들이 늘어나니까 매출처가 늘어나니까 계속 이렇게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는 당연히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겠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죠. 폭등하거나 어떻게 지역 테마주 요거를 타가지고 정치 테마로 밀거나 아니면 한번 조정 주고 갈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여기가 지금 걸려 있다라고 봐도 좋은 부분인 거겠죠. 이렇게 지지 형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요 구간에 뚫는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뚫었을 때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훨씬 높겠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4만 원대까지 4만 한 3천 원, 2천 원까지. 그렇지만 여기서 한번 걸린다라고 하면은 한 3만 원 초반에서 조정 줄 때 그때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회사의 가치는 조금 더 밸류를 더 높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2위는 사실상 의문이 들어요. 그렇지만 정치 테마주라는 게 뭐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충분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올라갈 거라는 확률에 조금 더 베팅을 하고 싶지만 알지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을 추구를 하고 포트폴리오라는 게 어쨌든 간에 리스크를 조절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기 전에 매수를 해서 저는 이런 테마가 탔을 때 빠져나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걸 한번 해보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약 한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쿠폰. 오늘 흑백 상장사를 하면서, 유일하게 아마도 100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가치평가는 이미 주가의 폭등 때문에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저평가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가의 변동폭은 상당히 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유의하시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이 종목은 매출액 자체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고 향후에도 그 고객사 자체가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여기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다 라는 부분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 변동성이 있는 부분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API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뭐 시가총액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무랄 것이 없는 사실상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보시면 뭐 100종목, 이 종목 미리 알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정치 테마주에 그 다음에 지역 화폐주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마이너스가 큰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종목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금액을 투자를 해서 복리를 늘린 다음 가정의 꿈을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문계노가 진행하고 있는 강의인 스터디 클럽에 참여를 하셔서 수강하시고 공유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전달드린 스터디 공유 종목이 목표가를 뚫고 올라가서 대부분의 분들이 강의도 듣고 수익률도 보는 그런 아주 좋은 시너지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굳이 뭐 공부도 하기 싫다 이런 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구글 멤버십만 신청해 보셔도 여러분들이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쿠콘 이 종목에 대해서 변동성 강하신 분들은 어떻게 뭐 대응해 보셔도 상관이 없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조정을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다. 마지막으로
코멘트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